네, 이번에는 무성공학개론 2024년 국가공무원 구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같은 경우 억압 양측 파대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AC 제곱 PM이 바로 평균 전력이 되겠죠. 왜냐면은 코사인이 곱해지니까 앞에 2분의 1 곱해지고 AC 제곱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의 평균 전력이 PM 제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1500kHz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에 이렇게 시그널이 스펙트럼이 존재하겠죠. 이 부분이 바로 어퍼사이드 밴드이기 때문에 1500에서 1510 kHz 범위에 어퍼사이드 밴드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전력값 중 가장 큰 것은, 자, 요거는 1W죠. 자, 10dBm은 10 로그 1mW 오버 1mW분의 파워죠. 이렇게 알려주면은 10은 1mW분의 파워니까 파워는 10mW 되겠습니다. 자, 0dBW라고 하는 것은 1W죠. 왜냐면 dB 그 로그 값이 0이라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가장 큰 값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주파수 대역 중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VHF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00MHz라고 합니다. 그럼 SHF의 경우에 찾아보면은 3에서 30GHz라고 하네요. UHF 같은 경우에 300에서 3000MHz. 뭐 중간에 찾아볼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러면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은 주파수가 가장 높은 SHF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1번 보기 보면은 평균 전력이 일정합니다. 2분의 1의 진폭 제곱값이죠. 반송파 진폭 제곱값. 자, 복조기에서 PLL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PLL을 이용해서 주파수를 추적해가지고 그 주파수에 담긴 메시지를 꺼낼 수 있죠. 변조된 신호의 진폭은 메시지 진폭이 적분에 비례한다. 그렇지 않죠. 이거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FM 각변조기 때문에 각 그 위상이나 주파수의 영향이 있지 진폭의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최대 주파수 편의가 증가할수록 칼슨 법칙으로 한 변조 신호의 유효 대역폭도 증가한다. 칼슨 법칙에 따르면 B는 2 FM MF. 자, 여기서 최대 주파수 편의 얘가 증가할수록 얘가 바로 메시지에 의한 주파수 편이죠. 그래서 최대 주파수 편의가 증가할수록 이 전체 대폭도 커지게 됩니다. 자, 6번 평균은 0이고 평균 전력은 1W인 정교된 메시지 신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아까 2분의 1 AC 제곱, 요거는 요 항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 AC 제곱 A 제곱 메시지 전력엔 1W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냐를 묻고 있는 건데, 자, 그 다음에 평균 전력 100W라고 했어요. 요게 100이란 뜻이죠. 그럼 요건 얼마일까요? 요게 100이니까 100A 제곱이죠. 자, 따라서 100 플러스 100 A 제곱이 125. 따라서 A 제곱은 100분의 25. 따라서 A는 10분의 5, 즉 0.5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를 평탄 표본한 P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네모렇게 만들었던 평탄에다 뜻이죠. 이걸로 인해서 이런 필터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주파수 스펙트럼의 변화가 나타날 텐데, 이런 주파수 스펙트럼의 변화를 보상해주는 것은 바로 등화기라고 합니다. 미분기는 뭐 FM에 대해서 상관이 이게 구할 때 필요할 것이고요. 상관기는 디지털 통신에서 딱 샘플링 해가지고 결과를 판단할 때 그 출력값을, 상관기의 출력값을 이용할 것입니다. 양자하기는 말 그대로 뭐 양자를 할 때 쓸 것이고요. 자, 8번 각 변조된 신호의 최대 주파수 편의는 묻고 있는데, 자, 요 위상을 미분하면 각 주파수가 되죠.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2파이 fc 플러스 2파이 fm 베타 코사인 2파이 fmt. 자, 요거를 2파이로 나눠주면 바로 주파수, 순시 주파수가 되죠. 따라서 요거의 최대값은 1, 따라서 최대 주파수 편의는 베타 FM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환경에서는 주파수 성분 간의 페이딩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말 그대로죠. 다중경로 채널의 시간 제한 확산은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플러 확산으로 수신 신호의 시간 제한 확산을 나타낼 수 있다. 아니죠. 도플러 확산으로 시간 선택적 페이딩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옳고요. 시간 제한 확산은 바로 다중경로 채널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람다를 구해보죠. 람다라고 하면 F분의 C죠. 여기서 F가 F0분의 C랄까 정확하겠네요. 자, 이제 3 곱하기 10의 8승 오버 600 곱하기 10의 6승 하면은 여기 10의 8승이죠. 그러므로 0.5m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도플러 주파수를 구하기 위해서 델타 F는 람다분의 V 코사인 세타. 여기 0.5니까 여기 앞에 개수 2가 곱해지고 V가 30,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죠. 따라서 답은 3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시간 영역에서 연속인 신호의 에너지는 묻고 있는데, 요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뭐 그런 싱크 함수잖아요. 여기가 바로 2란 뜻이고, 즉 요거를 프리에 변환을 해보면 폭이 2이고 바로 요 2값, 그 다음에 요 지점의 값이 1이죠. 너비가 1, 즉 여기 값은 2분의 1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요거의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파스칼의 정의를 이용하면은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요걸 제곱한 거니까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1, 그러면 요 넓이는 4분의 1 곱하기 2에서 2분의 1. 따라서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비동기 BFSK 시스템에서 비트 전송률 800이라고 했으니까 BFSK니까 심벌 레이트나 비트 레이트랑 같죠. 따라서 800Hz로 지금 신호를 송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반송파가 비동기일 때 직교를 하려면은 이 800Hz의 배수만큼의 간격이 떨어져 있어야 되죠. 따라서 최소는 곱하기 1 한 만큼, 즉 800Hz만큼 떨어져 있어야 이게 서로 직교하게 됩니다. 그래야 뭐 코사인 뭐 오메가 0t 코사인 2 오메가 0t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분했을 때,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이게 0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펄스 레이더 시스템에서 평균 송신 전력이 200W라고 합니다. 즉 펄스를 이렇게 쏴야 되는데 요 시간 동안에 전력이 200W라고 하는 거죠. 그
그다음에 반복 주파수가 2kHz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은 2000분의 1초입니다. 자, 20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이제 전체 요 에너지를 W라고 하면은, 자, 200이라고 하는 것은 2000분의 1초분의 W예요. 즉 2000W란 거죠. 그러므로 W는 0.1이 됩니다. 0.1줄이신 거죠. 자, 그럼 첨도 송신 전력은 요 동안의 전력이잖아요. 요 시간은, 아이고, 요 시간은 0.1 마이크로세컨드니까 자, 첨도 송신 전력 P라고 하면 P는 0.1 곱하기 10의 마이크로세컨드, 그 다음에 0.1줄 이렇게 해주면 10의 6승 와트, 즉 1000kW가 되겠습니다. 14번 수동형 무선항법 시스템에서 편도 전파 시간 측정 오차가 2 마이크로세컨드일 때 거리 불확실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일단 전파 시간 측정 오차가 2 곱하기 10의 마이크로세컨드, 이게 3 곱하기 10의 8승만큼의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 시간 동안의 전파가. 그러므로 6 곱하기 10의 제곱, 즉 100. 따라서 600m가 바로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15번 자유공간의 전파 모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송수신기가 장애물이 없는 라인 오브 사이트 히터 가정하여 수신 신호세기 예측을 위해 사용됩니다. 옳죠. 송수신기 거리가 기준거리의 2배가 되면 수신 전력은 기준거리에서보다 약 6dB 감소한다. 즉 4분의 1배로 감소한다 라는 뜻인데, 자, 전파에서 이 로스를 보면은 람다분의 4파이 D의 제곱이죠. 이게 바로 로스입니다. 자, 거리가 기준거리 2배가 되면은 D가 2배면 로스는 4배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제곱이 들어가니까. 따라서 로스가 4배니까 수신 전력 4분의 1배. 그러므로 이원은 옳게 되는 게 옳습니다. 3번 반송파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람다는 작아지고, 그럼 전체적으로 로스는 높아지겠죠. 그러므로 15번도 옳게 되겠습니다. 전체 경로 손실은 반송파 파장의 제곱에 비례한다. 반비례하고 있죠.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시간 지연이 큰 것은 묻고 있는데, 정지궤도 이상은 뭐 한 36,000km에 있고, 이게 아마 수백 마이크로세컨드가 아마 지연이 있을 거예요. 중궤도와 저궤도는 그보다 낮은 데 있으니까 일단 가가 가장 지연이 큰 건 확실하고, 중궤도가 저궤도보다 멀겠죠. 그러므로 나다 순서로 지연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디지털 통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비트 주기와 심볼 주기 값은 같을 수 없다. 왜 없나요? 뭐 BPSK, BFSK 이런 식으로 심볼당 1비트만 실어주면 둘은 같겠죠. 그러므로 이거는 틀린 게 되겠고요. 표본화된 신호의 스펙트럼 중첩 현상을 에일리어싱이라고 한다. 그렇죠.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소스 코딩을 합니다. 수신 신호대 잡음비가 커지면 비트 효율이 감소합니다. 왜냐면은 잡음보다 더 강하게 신호를 받는다는 뜻이니까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중경로 페이딩으로 인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면 이게 3개가 있는데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의 확률, 요거의 확률, 이거의 확률 다 더했을 때 1이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 둘의 전력은 같기 때문에 이 둘의 확률은 같고, 요거는 지금 전력이 절반이에요. 따라서 요게 발생할 가능성은 또 요것들의 확률의 절반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의 확률을 뭐 P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P 더하기 P, 요거는 2분의 P죠. 자,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2분의 5P란 소리예요. 따라서 P는 5분의 2입니다. 자, 그럼 평균 초과 지연을 구해보면은 5분의 2의 확률로 1 마이크로세컨드, 그리고 5분의 2의 확률로 2 마이크로세컨드, 그
다음에 5분의 이거는 2분의 1p죠. 5분의 1 확률로 4 마이크로세컨드 계산을 해주면 5분의 2 더하기 4 더하기 4 5분의 10은 2 마이크로세컨드가 되겠네요. 따라서 1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총 주파수 대폭이 30MHz인데 채널당 25kHz 대역을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한 그 셀 안에 30분의 50 하면은 얼마죠? 600, 즉 600개의 채널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클러스터당 4개의 셀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4개, 이 셀 안에 600개의 채널이 있는데 아니죠, 이 클러스터 안에 4개의 셀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 클러스터 하나에 600 채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근데 클러스터 하나가 4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나의 셀은 요거를 4로 나눠준 게 되겠죠. 그래서 150 채널 퍼 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전자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전자파 굴절률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남겨놓고요. 2번 전자파가 지면에 닿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전파의 가시거리라고 한다. 네, 전파가 이렇게 쭉 지면에 닿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이제 전파가 볼 수 있는 가시거리, 라인 오브 사이트가 있을 때 거리겠죠. 송신된 후 대지면이나 다른 물체와 접촉하지 않고 수신기에 도달하는 전자파를 직접파라고 한다. 그렇죠. 전자파가 진행하는 경로상에 장애물 등의 돌출부가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회절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를 회절이라고 하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